중재했던 심재철 의원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이 정보 유출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탑승객 3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 시민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현장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우리 해군의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함선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우리 해군의 자제 요청에 일본 측은 예의 없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진과 3m 높이의 쓰나미가 덮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짜미가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돼 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2018년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 한국과 태국전 중계방송으로 오늘 뉴스7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국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상황에 지금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따른 여야 공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에 만연해 있는 이 국민 혈세 낭비 실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뉴스7은 이 내용에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은 자료는 37개 정부기관 총 48만 건에 달합니다. 심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점과 야당 탄압의 문제를 지적할 생각입니다. 기관별 업무 추진비의 개인적인 사용과 카드 현금화 실태 등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본회의에서 심 의원의 질의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기밀 유출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하자 한국당은 끝까지 맞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추가 폭로를 예고를 하자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내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잇따라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의 국감 일정을 합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도 마비시키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의 폭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국회 일정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슬라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진과 3m 높이의 쓰나미가 잇따라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384명이 숨졌으며 이 중상자 500여 명의 실종자도 2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높이의 쓰나미가 해변가 마을을 덮칩니다. 매서운 속도로 몰려온 파도는 지진으로 무너졌던 사원까지 밀려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진과 높이 3m의 쓰나미까지 몰려와 집과 주민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구사일생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Diberangkatkan dari Halim, tim kesehatan dari Marinir, dari Kostrad, kemudian tenaga untuk bantuan. 정전과 통신장애로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가 어려운 상황.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이번 강진과 쓰나미로 최소 384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현장에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교민은 현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석차 방문한 한국인 한 명의 연락이 두절돼 당국이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일본은 초강력 태풍 짜미로 초비상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2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항공기 수백 편도 결항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 태풍 짜미가 모레까지 일본 중부를 거쳐서 최북단까지 이 열도를 따라서 관통하면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일본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태풍 짜미의 영향권에 든 일본 오키나와.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일부 지역에선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의 2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력한 태풍 짜미는 내일 도쿄 등 중부권을 거쳐 모레에는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사흘간 일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항공사들은 이틀간 항공기 560편의 결항을 결정했으며 이미 여행객 3만 8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또 이달 초 태풍 제비로 5천여 명이 고립됐던 간사이 공항은 내일 오전부터 2개 할주로의 일시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 당국은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 8월에는 태풍 솔릭과 시마론, 이달 초엔 태풍 제비가 상륙하는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 38명이 긴급 대피했고 버스는 완전히 불탔습니다. 부산에선 30대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최원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관광버스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뼈대만 남고 완전히 불탔습니다. 버스 홀라당 탔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7곡 휴게소 근처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38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뒤에 엔진 부위에서 난다고 보지 딴 데는 잘 모릅니다. 저희 나니까 조선 안 되기 때문에. 해경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향해 헤엄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32살 김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기상이 좀 안 좋았어요. 파고가 한 2, 3m 정도 나왔었거든요.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뺏으려 한 45살 이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 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 소원을 내면서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교체를 앞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269조 숫자 위로 붉은 선을 긋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오늘 낙태죄 폐지 요구를 위해 서울 청계천과 보신각 일대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만 1,300여 명. 이들은 낙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69조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월 낙태 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 소원을 내면서 낙태죄 논란은 2012년에 이어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서게 됐습니다. 2012년 당시 4대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임기 만료에 따른 헌법재판관 교체로 진보 성향이 짙어지면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단체들이 높아진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벨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법을 어겨가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직 계도 기간이지만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지만 취재 중 만난 상당수 자전거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 술 먹으면 자전거를 끌고는 못 가도 타고는 갈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을 막기엔 역부족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3만 원 그러니까 그냥 내려고. 면허 정지도 없고 행정 조치가 무섭지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안전모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경찰관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안 쓰던 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안 쓰고 나왔어요. 도로교통법 바뀐 거는 좀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잘 몰랐어요. 한강공원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 1km 정도를 달려봤는데요. 안전모를 쓴 사람은 25명 중에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도 여전히 뒷전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목에 막 걸린다고 그러고 막 불편해가지고 거의 하란 적이 없었어요.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규까지 정비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낮은 시민의식에 불편함을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네트워크가 또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해킹된 정보가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됐는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 해커들의 자사 네트워크 침입을 파악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 사용자를 구별하고 인증하는 신분증격인 액세스 토큰을 훔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페이스북 측은 즉각 이를 공지한 후 9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계정을 강제로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유출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실 때 스피드 제일 상단에 거 띄우도록 저희가 조치했거든요. 페이스북은 자신의 계정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하는 뷰에즈 기능의 약한 방화벽을 통해 해커들이 침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킹 범위와 5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 연락처나 정보 같은 게 다 유출이 돼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불안해요. 들어가 봐서 막 저의 그런 내용 같은 거 좀 지워야 할 것 같고 좀 이용을 덜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탈퇴까지 좀 고려할 만큼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22억 명, 국내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계정의 로그인 위치 등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당부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네, 미국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일본 엔화가 요즘 이례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반면에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엔화가 급락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와 엇갈린 희비, 이 박상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엔화 가치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엔화 환율은 100엔당 977.5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 14일 1,000원대가 무너진 이후 예상보다 길게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내다 파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일 간 금리 격차는 2.3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엔화로 받는 입장에서는 한 차익에서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얼어질 수밖에 없죠. 원 엔화 환율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0.4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엔화 하락은 일본 제품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을 의미해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반면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한국에 쓰는 돈이 있고 하니까는 쇼핑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지금의 엔저 현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평창강 일대에는 가을에 100일 동안만 볼 수 있다는 백일홍이 활짝 피었고 안동 하회마을에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강 일대가 알록달록한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에 100일 동안 꽃을 피우고 진다는 백일홍입니다. 평창강 둔치 1.3km가 꽃길로 변했습니다. 축구장 10개 면적의 둔치에는 이렇게 붉고 노란 백일홍 1000만 송이가 폈습니다. 사람도 나비도 꿀벌도 백일홍의 향기와 가을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날씨가 파랗고 그리고 옆에 강도 보이고 꽃도 보이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호수에는 수상 자전거가 운치를 더합니다. 가을 꽃축제가 열린 고양 호수공원에는 오늘 하루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오는 게 기분이 좋고 약간 처져 있던 기분이 이렇게 다시 업돼 가지고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볼리비아와 중국 등 13개 나라의 전통 탈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동 탈춤 축제 와서 그 탈춤 공연도 보고 또 아이랑 또 같이 오게 돼서 더 좋았고요. 시민들은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으며 무르익은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우리 군이 다음 달 열리는 제주 관함식 때 일본이 함선에 우길기 대신에 자국 국기를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상식적이다라면서 우길기를 끝내 달고 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에게 예의 없는 행위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우길 승천기 개항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상 자위대의 한 간부가 우길 승천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면서 이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북한 문제에서 한미일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관계를 쌓아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앞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 개항은 국내 법령상 의무라면서 제주 관함식에도 우길기 개항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우길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전범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번 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의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2016년엔 서태평양 잠수함 훈련 당시 일본 자유함이 우길기를 달고 제주기지에 들어와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살포를 하면 징역형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북한의 물품을 살포하려면 품목과 살포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을 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언제든 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편지를 써 보내겠다. 그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두렵고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막으려고 하는가요? 법조계 일각에선 대북전단 살포 규제 법안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의정부 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주십시오. 이한이가 날 닮아서 이 배우 이한희 씨가 닮았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문 의장이 논산훈련소를 찾아서 훈련병들에게 애국이 뭔지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논산훈련소라고 격려하면서 이른바 필살기를 꺼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탤런트 이한이 아시나요? 내가 이한이 뭔지 아시죠? 아, 모르나 봐. 왜 삼촌이에요? 이한이가 날 닮아서 그렇게 준 거라고. 이한희 씨는 문희상 의장 그 여동생의 딸입니다. 네. 이 씨는 미스코리아진 출신 영화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동료 배우 윤계상 씨와 2013년부터 공개 연애 중으로 연예계의 대표 장수 커플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힐러리 일자리 구해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인데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이 한 시트콤에서 비서직 구직자로 깜짝 비윤신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힐러리는 자신을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메일과 관련한 경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FBI가 예전에 불기소로 결론났던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한 걸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진 직후 페인으로 FBI 재수사를 꼽기도 했었는데요. 아픈 부분을 웃음 소재로까지 활용했지만 경력이 좀 넘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채용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30대 검사의 10개명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7일에 야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귀가하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35살 이상돈 검사가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품을 정리하던 부인이 낡은 가죽 수첩에서 마음가짐이라는 남편의 10개명을 발견해서 장례 절차를 도와줬던 천안지청에 보냈고 그 내용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공개됐습니다. 이 10개명에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자,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이자, 주변에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생각은 바르게,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글이 공개된 게시글에는 나도 이 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다. 수첩대로 살았던 검사 맞다는 동료 검사 100여 명의 애도와 다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검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더하기 뉴스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집합체가 사물인터넷, IoT죠. 이제는 재난에 빨리 대응하고 뇌졸중의 사전 징후까지 감지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홈 네트워킹을 넘어 시민의 안전 지킴이까지 역할을 넓혀가는 IoT를 정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조 신호에 따라 산길을 내달리자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본부 숙각포기 현장에서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조본부도 동시에 봅니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헬멧으로 영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비상 상황에 함께 대처합니다. 소방대원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 헬멧은 대원들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합니다. 대원들에겐 탈출 경로도 제공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체 센서만 가지고 어떤 경로로 내가 대피할 수 있는지 사람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CCTV도 나왔습니다. 한 곳만 계속 찍는 게 아니라 CCTV 스스로 수상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 모습을 녹화하고 목록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녹화 영상을 일일이 되돌리며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원인 2위인 뇌졸중. 센서가 발바닥 압력을 측정해 몸이 기우는지 확인하고 심전도를 살펴 뇌졸중 위험을 포착해냅니다.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스마트폰에 개인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바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IoT 기술이 편리함을 넘어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공포영화는 여름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선선한 가을 공포 본능에 충실한 영화들을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1952년 루마니아에서 젊은 수녀가 자살하고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신부와 수녀가 악령과 대결하는 영화 더 넌. I saw a nun. 최근 10년간 가장 성공한 공포 영화로 통하는 컨저링 시리즈의 최신작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지만 1시간 반 러닝타임 동안 두려움이라는 인간 본능에 집중한 것이 북미 흥행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빗소리나 발자국 등 일상생활 속 소음, 청각적 공포를 적극 활용한 점도 특징. 영화 더 게스트의 경우 청각을 잃은 여성이 보청기를 통해 듣는 소음으로 공포감을 배가시켰고 전복된 차 안에서 시작되는 밀실 호르물 호스틸 역시 불길한 소리로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탄탄하게 만들어진 어떤 공포영화 팬층 그리고 이제 여름에 어떤 큰 영화들 사이에서 힘들게 개봉하기보다 지금 같은 때 통제 시장을 노려서 개봉하는 그런 묘수 이런 것이 합쳐져가지고 사시사철 공포영화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SNS나 입소문에 빠른 10대 관객이 공포영화의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호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TV조선은 잠시 뒤 오후 7시 10분부터 여자 배구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인 태국전을 생중계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태국의 일격을 당해 동메달에 그쳤던 우리 대표팀은 주포 김연경과 이재영 등을 앞세워 서력전에 나섭니다. TV조선은 여자 배구 레전드 장윤희 해설위원과 함께 우리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중계합니다.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제주와 영남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짜미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 본토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 내려져 있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가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
서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식적이다, 예의가 없다. 이 제주 관함식의 우길기 대신 일본 국기를 달아달라는 요청에 일본의 격한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의가 없다는 이런 반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침략 전쟁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동안 늘어놓은 숱한 망언은 도대체 이 예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